기록은 산자보다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록은 잉크가 아니라 울음으로 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울음으로 남은 기록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밤의 서사 라디오. 잊힌 이름과 기록되지 않은 공포를 다시 읽는 사람입니다. 1930년대 이전 경상남도 밀양. 그곳엔 새로 부임한 부사들이 한 사람씩 밤마다 죽어나갔다는 보고가 남아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영남로 근처에서 하얀 옷의 여인이 부사를 불렀다고. 이름은 아랑. 사람들은 그녀를 아랑낭자라 불렀고 그 이후로는 아랑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밀양 영남로 아래엔 그녀의 이름을 새긴 비석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록을 다시 엽니다. 밤의 서사 2편 아랑귀. 밀양 부사의 밤에 나타난 여인. 옛날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 합니다. 경상도의 산줄기가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그 아래로 밀양강이 푸르게 돌아 흐르던 시절. 그 강을 따라 한 고을이 있었으니 그곳을 사람들은 밀양부라 불렀습니다. 그 고을은 조용하고 온화했지만 이상하게도 부임해 오는 부사들이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새 부사가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하나같이 죽거나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고을을 두고 귀신이 부사를 잡아먹는 곳이라 불렀습니다. 그 소문은 서울 한양까지 퍼졌고 어느 누구도 밀양의 부사 자리를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랑. 아랑낭자라 불리던 그 여인은 부사의 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예쁘기로 이름이 높았고 그 미모가 어느 날 고을의 불행이 되었습니다. 혼례를 앞둔 어느 날 밤 그녀는 시녀의 배신으로 유인되어 납치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내가 그녀를 욕보이려 했고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시신은 대밭 아래 강가의 돌무더기 밑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사는 부끄러움을 감추려 했고 마을 사람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건은 기록되지 않은 죽음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잊혀질 즈음 영남로 아래 강가에서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물 위를 비출 때마다 그 울음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부사 나리,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들린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은 자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열병에 시달리며 숨을 거두었고 누군가는 자다가 목을 매다른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들이 죽기 전날 밤엔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달빛 아래 흰옷의 여인이 피 묻은 손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꿈. 부사 나리, 왜 저를 묻으셨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침이 오기 전에 숨이 멎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아랑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가 직접 사람을 해쳤다는 증언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울음이 들린 밤엔 꼭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그 울음을 함부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밀양의 노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 여인은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단지 자기 억울함을 들어달라는 거지. 그런 이유로 마을에서는 매년 봄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영남로 아래 강가에 초를 밝히고 향을 세워두며 부사의 이름을 한 줄씩 써내려갔습니다. 초가 다 타기 전에 불길이 흔들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아랑이 왔구나.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도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며 부사의 연쇄 사망 사건이 다시 기록되었고 그때부터 아랑귀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복수의 귀신이라 불렀고 또 다른 이들은 부사의 수호신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했지만 모두가 인정한 것은 단 하나. 그 여인은 잊히지 않았다. 지금도 밀양강가엔 달이 뜨면 물결이 이상하게 멈춘다고 합니다. 그건 바람이 아니라
그 여인이 걸어가는 발자국 때문이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영남로 아래 물결이 잠잠해지는 밤 흰옷의 여인이 강 위를 건너간다. 그녀의 이름은 아랑. 죽어서도 잊히지 못한 여인.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녀가 남긴 울음 속에 발을 들여놓은 셈입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어두웠습니다. 눈은 끊임없이 내렸고 사람들은 해가 져도 등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켠 창문에 여인의 얼굴이 비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그 얼굴을 아랑의 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젊은 부사는 그 모든 소문을 비웃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 혼이 남는다면 이 세상은 이미 귀신으로 가득했겠지. 그는 스스로 믿고 싶었습니다. 공포보다 이성, 괴담보다 기록을. 그러나 그가 몰랐던 건 이 고을의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귀신이 써 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정이 되던 시각이었습니다. 영남로의 강가에 설이 내린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사는 등불 하나만 들고 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물 위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부사 날이 저를 기억하십니까? 부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 위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하나둘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은 부사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흰옷은 얼어붙은 물처럼 빛났고 머리카락은 젖은 듯 축축했습니다. 그녀는 부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고을의 부사의 딸이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녀가 저를 속였습니다. 혼례복을 새로 맞추러 가야 한다며 절 외진 대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저를 기다리던 자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그 자가 저를 덮쳤습니다. 시녀는 저를 밀어버렸고 그 사내는 칼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제 몸을 대밭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시녀는 제 옷을 태워버렸습니다. 부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한없이 고요했습니다. 부사 나리, 제 억울함을 밝혀주시겠습니까? 그녀가 손을 내밀었을 때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끝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부사는 그 말을 믿고 사람을 시켜 강가를 팠습니다. 그리고 눈 아래에서 흰 비단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여인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붉은 끈이 감겨 있었고 그 옆에는 시녀의 머리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사는 즉시 시녀를 불러 신문했습니다. 시녀는 처음엔 울면서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자 창호지 문이 스스로 들썩였습니다. 그날 밤 그 여인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눈동자는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 여인, 내 앞에 있었어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나를 바라만 보았어요. 시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옥중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목을 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강 위엔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랑이 복수를 끝내고 떠난 거야. 하지만 부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영남루로 나갔습니다. 강가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아랑 낭자,
이제 편히 가시게. 부사는 땅에 향을 꽂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물 위로 흰 옷자락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 위에 붉은 글씨가 하나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편히 잠들겠습니다. 부사는 그 글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오자 강가의 안개가 서서히 걷혔습니다. 그런데 강바닥에는 여전히 한 줄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보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 여인은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 위해 돌아왔던 거야. 그날 이후 밀양의 부사들은 더 이상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강가엔 흰 향 하나가 더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랑의 향이라 불렀습니다. 그 향은 다른 제향과 달리 타면서도 연기가 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연기를 따라 조용히 걸어가는 것처럼요. 그 후로 100년이 흘렀습니다. 영남로 아래에 돌비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대의 이름을 돌에 새기노라. 아랑의 넋이여. 이제 편히 잠드소서. 지금도 그 비석은 남아 있습니다. 강물은 흘러도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 아랑. 아랑이 떠난 뒤 밀양은 오랜 세월 동안 조용한 고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도 멎었고 새로 부임한 부사들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말했습니다. 아랑이 이제 편히 잠들었다. 하지만 귀신은 사라져도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씩 모양을 달리해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아랑은 부사의 딸이었다.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기생이었지만 부사의 첩으로 들어가 억울하게 죽었다. 어떤 이는 부사가 아니라 그의 하인에게 복수한 귀신이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 여인은 이미 오래전에 부사의 목숨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기억은 달랐지만 단 하나만은 같았습니다. 그녀가 잊히지 않았다는 것. 세월이 흐르며 아랑의 무덤은 3번이나 옮겨졌습니다. 홍수로 쓸려 내려갔을 때 비석은 뿌리째 뽑혀 밀양강 하류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 해 여름 강이 마르자 그 돌비가 다시 영남로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랑의 귀환이라 불렀습니다. 이후로 그 비석은 아무리 비가 내려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강이 넘쳐도 돌비는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떠난 게 아니다. 다만 이 고을의 일부가 된 거다. 시간이 흘러 조선이 사라지고 나라의 이름이 바뀌었어도 그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순사들이 마을을 돌며 귀신 이야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마을 노인들은 밀양강가에 모여 작은 초를 켜고 여전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은 원한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이름을 잃어서 죽은 거다. 그 말은 세대를 넘어 마을의 법처럼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밀양 사람들은 지금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땐 한 번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떠올린 뒤 조용히 부릅니다. 그건 이름엔 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야. 아랑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동안 또 하나의 풍습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는 영남로 아래 강가로 가서 강물 한 바가지를 퍼옵니다. 그리고 그 물로 아이의 이마를 씻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다오. 사람들은 그 물을 아랑수라 불렀습니다. 그 물로 씻긴 아이는 평생 큰 병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 밀양초등학교 교사였던 한 남자가 아랑의 전설을 수집하려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는 영남로 아래 돌계단에 서서 이끼 낀 비석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차가운 냄새를 맡았습니다. 물비린내도 흙냄새도 아닌 피의 냄새. 그가 돌아와 쓴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돌은 젖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내 손끝에 붉은 자국이 남았다. 몇 달 뒤
그 남자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랑의 이름을 함부로 더럽히면 벌을 받는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죽었기에 아랑의 이야기가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그렇게 아랑은 다시 한번 세상으로 불려나왔습니다. 그 뒤로 밀양의 기록에는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름 장마철마다 영남로 아래 강물 위로 흰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안개라 했지만 마을 노인들은 말했습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그 여인이 남긴 한숨이다. 지금도 밀양에서는 비가 오는 날이면 누군가 영남로 계단을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발자국은 남지 않지만 물방울이 계단마다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랑의 걸음이라 부릅니다. 세월이 바뀌고 전기가 생기고 밤의 어둠이 사라졌어도 그 이야기는 여전히 어른들의 입에서 어린아이의 귀로 전해집니다. 아랑귀는 무섭지 않다. 다만 사람들의 죄가 무섭다. 그렇게 말하며 노인들은 불을 끄고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밀양의 어느 집 벽에는 낡은 목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대의 이름을 지우지 마라. 이름이 지워지면 혼도 사라진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랑의 유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밀양의 제사상에는 향 하나가 더 있습니다. 향은 흰 연기를 뿜으며 천천히 위로 올라가다 중간쯤에서 꺼집니다. 그때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랑이 다녀갔구나. 그리고 밤이 깊으면 밀양강 위엔 바람이 멎고 안개 속에 희미한 여인의 그림자가 강을 건너간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발자국도 남지 않지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엔 물결이 잠시 멈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원한의 귀신이 아니라 이름을 되찾은 혼이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괴담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그것을 전설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밀양의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랑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귀신은 두려운 게 아니라고. 정말로 무서운 건 그 이름을 잊는 순간이라고. 아랑의 이야기는 오래된 전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이 너무 오랫동안 들리지 않아서 그 목소리가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시 들리게 되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으로 걸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귀신은 정말 존재할까? 하지만 진짜 물어야 할 건 그게 아닙니다. 기억은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을까? 누군가의 이름을 잊지 않는 일, 누군가의 죽음을 잊지 않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귀신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혹시 밀양을 지나게 된다면 영남로 아래 강가로 가보세요. 물 위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강물 소리 사이사이에 희미한 숨소리가 섞여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이름을 되찾은 한 여인의 마지막 인사일 겁니다. 저는 밤의 서사입니다. 잊혀진 이름들의 이야기를 다시 읽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서 닫겠습니다. 다음 밤에도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부를 겁니다. 밤의 서사 2편. 아랑귀. 밀양 부사의 밤에 나타난 여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